세 번째로는 강남입니다. 강남 지역은 테헤란로를 따라서 업무 기능이 직접 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치화 사업,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 기능을 잠실과 성우초 등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업무 기능 포화 상태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가용지 창출을 위해서는 세로로 또 가로로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강남 상구 지역 내 역사를 중심으로 250m 내 지역은 용도와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새로 창출된 공간의 일부를 공공기능을 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나 공임대 상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밀도를 높여서 가용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3월 14일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왕십리가 첫 사업지로 선정된 사례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왕십리 지역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만큼 중요한 지역인데요. 왕십리도 좀 관심 두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1번 타자는 출루율이 좋아야 되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합니다. 많이 살아나는 타자가 결국은 1번 타자를 합니다. 이런 연속성 있는 개발 정책에서도 1번 타자가 엄청 중요한데요. 1번 타자는 무조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효과가 크게 부각될 지역,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에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지역의 성과와 반응이 결국은 정책의 지속성, 명분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당장 6월에 열릴 지방선거에 왕십리 역세권 개발에 관한 기대감이나 나름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이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2040 플랜이 3월 3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1번 타자가 바로 왕십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준주거에서 상업지로 종상행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사업성과 공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첫 사업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왕십리 지역을 주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 밖에도 19개 중심지역을 산업과 연계해서 집중 육성하는 서울비전 2030에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6대 복합 산업 거점이라든지 그리고 신성장 산업 거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지에는 많은 요건들이 있죠. 일자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많은 입지적인 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우리 지하철 개발의 호재가 되는 곳은 결국 일자리가 연계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공주도로 업무타운도 조성한다.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는 겁니다. 즉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산업 거점 지역을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대전환,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욘드 조닝과 35층 룰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2040 플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고 총론이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욘드 조닝은 새로운 신용도 지역 체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맞게 용도와 밀도를 탄력적으로 부여해 준다. 이 일환으로 35층 룰이 폐지가 있는데 동일한 용적률 안에서도 층수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주변과 연계성 그리고 정합성이 높아져서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35층 룰 폐지로 인해서 사업성 때문에 미뤄졌던 한강변 라인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한번 탄력이부터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강변 개발을 해나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내용은 기반시설 입체화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철도를 지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상철도는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또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으면서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었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지상철이 지역 간 단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지역 간 연계함으로 또 더 고효율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지역들도 사장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지상철도를 손보면서 단계적으로 지하한다는 계기인 겁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함으로써 단절된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의도인데요. 이렇게 확보된 공간은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101.2km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가 입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하함으로써 지상은 서로 통합 연계대도로 조성하고 또 이런 선로부지나 차량기지 대부분은 입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잠재 활용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동이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수색, 서울역, 용산, 왕십리, 영등포, 구로 일대 등이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있는 지역이란 겁니다. 지하보다는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들은 데크를 통한 입체 복합 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란 겁니다. 여섯 번째로 볼 내용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인데요. 도시의 미래에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서 우리 자율주행 그리고 서울형 도심항공 교통 UA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허브 그리고 3차원 실물류 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은 2011년도 11월 상암에서 시범 운영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마곡, 강남, 여의도 등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서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상암과 강남에 있는 211km 구간, 이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도까지는 5046km까지 모든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40 플랜만으로는 우리 두 번째 볼 UAM 도심 항공교통이 무언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감을 잡기 좀 힘들 건데요. 말 그대로 서울 도심에 UAM 전용 하늘길을 내서 비행물체로 교통 또 물류를 유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할줄 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결국은 큰 드론이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 항공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향후 미디어 매체에서 UAM 관련 버티포트 이런 말이 나오면 날아다니는 미니버스, 미니택시 터미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이 무빙의 수단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지하철처럼 정해진 하늘길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길을 회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버티포트와 회랑이 확보되면 고정형으로 운행되다가 기술이 좀 더 발전되면 버티포트가 상용화되고 또 지상의 도로만큼 복잡해지고 또 다회선의 UAM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날아다니는 교통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다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원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만의 계획으로는 좀 구상만은 좀 어렵고요. 국토부에서도 이미 KUAM에 관한 많은 구상과 플랜이 나온 상태입니다.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란에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터미널 이런 버티포트가 어디에 만들어질까이죠.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 시범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용산에서 다시 삼성, 잠실 등으로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할 예상입니다. 용산, 삼성, 잠실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지하철이나 교통의 핵심 요지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공중교통에서도 제일 빨리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교통허브에 관해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결국은 버티포트의 적합지이다. 그래서 결국 들어설 만한 곳에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선 노선도 서서히 확충해 나갈 건데요. 민간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 UAM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부 체납을 유도하고요. 또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해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또 우리 GTX, 그리고 개인이동수단이라고 하죠.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연계해서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모빌리티 허브,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공간 위기에 따라서 유형별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또 공공서비스, 물류, 업무,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입체 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지하, 지상, 공중, 교통수단까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입지, 중심상업지역에 서서히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6대 공간계획을 보면 어떤 지역은 중복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수변이라든지 미래성장 거점 지역이라든지 지상철도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미래교통 확충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아마 빠르게 변화를 보이는 지역일 겁니다. 또한 교통의 중심 지역이 앞으로는 더 부각되는, 교통의 더 중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역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 대한 변화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2040 플랜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만족스러우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